이슈 잡고요.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무겁기는 한데요. 어제 시장에 눈에 띄는 특징이 좀 포착됐었죠. 낙폭과대, 대형 소외주들,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급등 대비로 오늘의 조정은 사실 좀 완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깊게 빠지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걸지 오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어제 시세를 몇몇 종목군들 보시면은요,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어제장에서 자그마치 12%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장중에 비슷한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종가상으로는 약 7%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이었습니다. 조선주뿐만 아니라요, 건설,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주들까지 바닥권 내에서 지난 한 해 내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던 낙폭과대주들이 꿈틀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주의 강세는 이유 있는 상승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주는 당초에 이 중국과의 교류가 크지 않고 이쪽에서의 수주하는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풍지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증시가 불안한 상황 속에 오히려 낙폭과대주를 잘 활용해야 한다, 기회다라는 분석들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시장에 좀 접목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것일지, 오랜 기간 동안의 추세를 조금은 좀 돌려놓는 그런 타이밍이 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지금 낙폭과대, 대형 소외주 여러 개의 섹터가 있으니까 섹터별로 나눠서 동일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시세 가장 강했던 조선주들입니다. 먼저 주가 추이부터 볼게요. 어제 상당히 강하다가 오늘은 약간 조정받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올해 좀 밀렸죠? 예, 그렇습니다. 조선주들이 일단 뭐 그 한국조선해양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예, 지난해 이제 8월 저점 대비해 가지고 올해 1월 달까지 올랐습니다. 고점까지는 한 40% 정도 상승이 됐다가 1월 고점 대비해서 1월 달에는 좀 빠졌죠. 예, 그러면서 1월 저점까지는 한 17% 빠졌었습니다. 예, 그랬다가 요 며칠 사이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한 13%대 반등, 오늘 조금 늘리고 있으니까 한 12%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그동안의 부진의 이유는 뭐였나요? 일단 조선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산업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배를 한번 만들면은 그 배가 폐선이 될 때까지는 다시 만들 일이 없죠. 그래서 조선 쪽이라는 것은 항시 사이클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를 만드는 시기가 있고 그 배가 운항되는 시기 동안에는 발주가 줄기 때문에 조선 쪽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배가 폐선이 될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그런 쪽이 또 이제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또 그때 조선업황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한 10년 전에 그런 이제 그 배를 막 만들던 그런 발주 시기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사이클의 고점이 한번 지나가가지고 장기적으로는 10년 동안 수주 잔고가 계속 감소를 했었고요. 또 이제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조선업황은 이제 유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유가도 2008년도에 상당히 좀 급등을 한 이후에 그 이후로는 계속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조선업황도 상당히 이제 같이 좀 하락을 했고, 그것 때문에 조선업 자체 이제 주가도 상당히 좀 이제 많이 빠졌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본다면은 1월 달에 이제 빠진 이유는 물론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전 세계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조선업종이 또 이제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주 이런 지금 그동안의 약세 움직임과 관련돼서 표를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수주 잔고도 그럼 계속해서 줄었던 거네요, 그동안에는? 예, 수주 잔고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 3사 합산 인도 기준 수주 잔고 추인데 보시면은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빠졌죠. 계속 빠졌고 작년까지도 빠졌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올해 1월 달에 살짝 올라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바닥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많이 계속 지금 빠졌기 때문에 조선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10년간 빠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업 주기는 대체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5년 호황, 10년 불황.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가상으로도 고점이 2010년도에 나왔고 지금이 2020년 공교롭게도 딱 10년째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 더 좋아질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건데요. 그러면 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일시적으로 시세가 좀 분출이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 이슈들이 이제 정점을 좀 지나면서 시장 반등이 나온 게 가장 크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도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그 중국이 또 미국에 대한 관세 부분에 대한 인하한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작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선업황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니다. 조선업황은 올해 괜찮을 거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전망 같은 것들이 리포트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어제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급등이 좀 나와줬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바라볼 때 일시적이면 안 될 거고요. 시세가 연속성이 있을지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조선업을 둘러싼 호재와 악재를 정리해 보자면요. 예, 조선업 쪽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당히 좀 그 수주 목표치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내고 있어요. 조선업 쪽에서. 그 이유를 보니까 올해 이제 LNG 캐리어 발주가 전 세계적으로 한 90척 정도가 지금 발주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90척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져오는 게 80척 이상은 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63척을 했는데 올해 80척을 가져올 거라고 이거는 이제 조선 3사가 스스로 전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IMO 2020이 이제 올해 이제 개시가 되고 친환경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계속해서 규제가 강화될 그런 전망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조선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해운 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선박들이 다 노후화됐습니다. 그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 선박들을 조기 폐선을 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배를 만들 때는 LNG 추진선을 아마 만들게 될 텐데 이 LNG 추진선 건조와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발주가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 거다는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조선 쪽을 올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또 다른 이 납품과대 대형 업종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철강 업종 한번 넘어가 보죠. 철강주도 시세 보겠습니다. 10년 내리 밀렸던 것 같은데 요즘엔 그래도 바닥 대비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포스코 대비를 해보면은 작년도 8월 달에 저점을 잡았고요. 올해 1월 달까지 반등이 꾸준히 나와서 한 23% 정도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1월부터는 이제 뭐 그 좀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한 15%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요번에 반등 나온 폭이 한 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세는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밀려난 이유가 뭐였나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기 부진이죠. 아무래도 이제 뭐 미중 간에 이제 무역 분쟁도 있고 하면서 경기가 부진하면 이제 경기 민감주니까 가장 큰 건 경기가 부진하고 철강 수요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빠진 부분이 있겠고요. 철강 수요에 아주 굉장한 수요를 담당하고 있던 부분들이 중국인데요. 중국 내에서의 어떤 철강 유통 가격이 계속해가지고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요 부진도 원인이 있지만 중국 내에서의 공급 과잉도 원인이 있으면서 철강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 하는 부분이 이제 또 크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1월 달에 빠진 부분은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영향 때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왜 올랐나요? 어제는 이제 마찬가지겠죠. 경기 민감주들 대부분 다 이제 오른 이후에 공통적인 부분은 신종 코로나 이슈가 피크를 지났고 또 이제 저희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를 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한 게 공통적인 부분이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중국 철강 유통 가격 추이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중국 내에 이제 철강 유통 가격이 계속 빠지다가 뭐 2018년부터 계속 빠졌죠. 빠지다가 201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을 짚고 지금 반등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신종 코로나 요건이 이슈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아서 뭐 이제 이 철강 가격 반등세가 조금 줄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 반등세를 이어갈 거라는 이런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이번 주가 반등에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철강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 때문에 오른다. 그러면은 철강 업황 전반에 대해서 뭔가 좀 시각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나요? 철강 전반적으로 호황세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 철강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철강 내의 업황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글로벌 경기와 관련이 있는데 철강 내의 호재를 찾자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일 큰 호재는 가격이 싸다. 이게 제일 큰 호재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기준으로 PBR 0.4배 수준인데요. 이것은 이제 모든 악재를 다 뭐 반영했다 될 정도의 어떤 PBR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낮은 밸류에이션이 강점이다 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1차 완료가 됐고 그것을 이제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인하를 하는 부분까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되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뭐 일단의 호재인데 내용상으로 들어보시면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업종 자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강하다거나 그 뭐 추세를 턴시킬 만한 그런 호재거리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싸다는 건 예전부터 쌌고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뭐 기대든 뭐 실망이든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국면 가운데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강 업황 전반을 좀 좋게 볼 만한 강력한 트리거는 아닌 듯 싶다. 함께 또 첨언을 해주셨네요. 다음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석유화학입니다. 이쪽에서도 롯데케미컬, 대한유화 정말 많이 밀렸었는데 그래도 좀 바닥은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가 추이 좀 봐주세요. 예, 롯데케미칼을 보게 되면은 2018년도에 고점 만든 이후로 정말 바닥이다 그러면 계속 빠져가지고요. 예, 이번에까지 또 빠졌습니다. 1월까지 계속 저점을 계속 깨며 내려오는 바람에 2018년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62%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번 달 저점까지. 예, 그 이후에 이제 1월 달에 살짝 반등이 나와서 지금 한 17%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온 구간. 오늘 조금 빠졌으니까 한 15% 정도가 되겠네요. 예,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는 좀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오른 이유, 반짝 오른 이유, 아무래도 이 시장 분위기 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쪽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도 호황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석유화학 쪽도 정말 호재를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예, 일단 뭐 석유화학 쪽도 뭐 밸류가 낮다. 롯데케미칼 0.5배 수준이고요, PBR.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한 이제 경기 받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호재로 좀 내보낼 수 있겠는데 워낙 이제 글로벌 정제 설비가 지속적으로 좀 증설이 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요. 또 뭐 NCC 원가 경쟁력은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유가 빠지고 뭐 석탄가 빠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석유화학 쪽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 해도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쨌든 조금은 좀 먹구름이 끼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철강하고 화학 쪽 소재 섹터는 호재를 찾아보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다음으로 또 하나 더 있죠. 해운주들도 같이 좀 들썩였습니다. 해운주 좀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주가 흐름 좀 봐주세요. 예, 해운주 대한해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달에 저점이 일단 잡혔고요. 2019년도에 7월까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그때 한 44%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올해 이제 저점까지 한 30% 정도 또 빠졌고요. 1월 저점 대비해가지고는 지금 이제 반등권인데 한 60% 정도 반등이 나와 있습니다. 네, 시세는 이렇게 움직였고 그러면 해운주를 둘러싼 현재 상황이라든지 호황제도 함께 좀 정리를 해주세요. 해운주도 결국에는 이제 경기와 관련이 많죠. 그냥 물동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 이제 됐기 때문에 물동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BDI 지수 그림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해운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BDI 지수를 꼭 살펴보셔야 되겠죠. 네.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이 왼쪽에 붙어 있는데 그게 올해입니다. 올해 지수 추이고요. 그리고 이제 옅은 파란색이 2019년도 그리고 회색이 2018년도인데 2019년도 거를 보시면은 9월 달부터 계속 빠졌죠. 그리고 올해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BDI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요 부분에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공급 부분에서 줄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유류비가 빠지면은 유가가 빠지면은 뭔가 좀 그쪽에서 더 내리려고 그러고 유가가 올라가면은 더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는 못하고 지금 공급 과잉이라서 그런 이제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자리다. 지금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지금 다뤄본 낙폭과대, 대형 소외주들, 이 종목군들이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이었다. 어제 시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세요? 아니면은 이제는 좀 바닥이 나왔고 추세를 돌려놓는 전환점이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좀 봐야 되겠고, 이 기술적 반등이 컸던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어제 이제 중국의 미국산 관세 인하, 거기에 대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이런 것들이 크게 작동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또 섹터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조선 쪽에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한 번 정도의 이제 고점 돌파 정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다른 쪽에는 조금은 좀 이제 이번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좀 눈치 보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올라가려면 순환매가 좀 돌아줘야 되는데 그 순환매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번에 이제 IT와 경합을 하면서 순환매를 돌았던 쪽이 중국 소비주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소비주가 순환매에 편입이 돼가지고 같이 돌아가기에는 상황이 좀 여의치 않죠. 따라 중국 소비주가 순환매 축으로 편입이 안 된다면은 오히려 경기 민감주 쪽이 낙폭 과대라는 것을 타면서 매기가 쏠리고 IT와 경합을 벌이면서 순환매 안쪽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될 때는 경기 전망보다는 오히려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데 한 2, 3일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살짝의 가능성은 좀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섹터 내에서 뭔가 매력도를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호황제 정리해 주실 때도 조선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사인이 많이 나왔고요. 나머지 섹터는 좋게 보려 해도 지금 약간 좀 어렵다 이런 뉘앙스도 풍겨주셨는데 조선 그리고 철강, 석유화학, 해운주 이렇게 매력도 순으로 나열하자면 어떻게 좀 될까요? 저는 뭐 조선만 좋게 보고 있고요. 다른 쪽은 네.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 보고 있는데, 물론 쌉니다. 싸지만은 지금 같은 시장은 이제 낮은 밸류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훨씬 더 점수를 많이 주고 포인트를 그쪽에 두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다면 싸다고 해서 올라오는 폭은 제한될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은 그래도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조선 쪽에서의 뭐 한 종목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토픽으로는 저는 이제 한국조선해양 뽑고 있는데요. 어제 또 급등이 나왔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이제 올해 이제 LNG 컨테이너선 수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환경 규제가 나오게 되면은 LNG 추진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추진선을 건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국조선해양은 글로벌 1위고요. 특히 엔진까지 건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LNG 추진선과 관련해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발주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또 이제 하반기에는 대우조선해양 인수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동할 걸로 보고 있어서 토픽으로 한국조선해양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게시판에 보니까 조선주가 이렇게 수주를 많이 하고 강하면은 조선에 아무래도 또 이렇게 강판을 공급하는 그런 철강 업체들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들도 좀 있으신가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예, 조선주와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사실 63척의 수주를 받았죠. 근데 그 수주에 대한 혜택이 철강까지 가기에는 그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을 움직이는 주요 원동력은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의 이제 철강 가격, 그냥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철강 가격 자체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단가가 올라가야만 아무래도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조선 업황의 성장이 철강에까지 영향을 미쳐 철강업 자체의 어떤 업황 자체를 끌어올린다. 여기까지는 그렇게까지 연결짓기엔 조금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